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2부 순서입니다. 4월 24일 1위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역시 토요 경마 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월말로 다가오면서 좀 많은 마필들이 출마 등록을 했었고 또한 좀 각 등급의 기복형 마필 간의 접전 양상, 뚜렷한 능력 마필이 없이 능력 어피스한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 좀 많은 하루로 보여집니다.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이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동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동희 의원, 이번 주, 지난주도 어려웠지만 지난주는 뭐 정말 엄청났던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난주보다 조금은 좀 나은 편성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네, 저는 오히려 편성 구도를 봤을 때는 지난주보다 혼전의 편성이 좀 더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우선 인기마 접전 구도보다 기복 마필들 딱 편성을 봤을 때 뭐 이런 편성이 다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편성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당일에 많은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의 집중보다도 어떠한 경주든지 경주마다 노림수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 풀어드린 경주만큼은 그 분석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 1위 경마, 뭐 토요 경마도 그렇고 1위 경마 때도 보면 좀 상대적 인기에서 좀 밀려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마필들이 결과로서 좋은 결과가 난다면 좀 쉽게 풀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좀 어렵게 풀려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토요 경마 때도 그렇지만 1위 경마 때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마필은 꼭 눈여겨 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1경주, 대부분 경주가 1경주는 오전 이내 시내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었다면 오늘 1위 경마 1경주는 3세 이상 마들 간의 1200m 경주로 치러집니다. 사뭇 다른 경주가 좀 펼쳐질 건데요.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개의 마필이 데이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숨겨진 복병마, 어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인기에 밀려있는 복병마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래도 좀 인기마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동희 의원, 이번 경주에 좀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을 관심 갖고 있나요? 네, 보여준 능력보다는 이제 경주를 통해서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기존에 보였던 능력들을 믿기 힘듭니다만 이번 경주를 통해서 어떤 전개를 보일지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세력은 6번마 쏘아라 천왕이란 전력이었습니다. 데뷔 6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외선에서 불리한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직전 경주 1300m에서 발주는 좋았습니다만 외곽에서 시종 자리를 못 잡는 과정까지 굉장히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기존의 모습보다는 여유감이 좀 좋아졌던 모습을 보여줬던 전력이에요. 내측과 바깥쪽 전체적인 강자급의 마필을 피해왔던 이번의 경주이기 때문에 또한 병합 시선과 줄어든 1200거리라면 6번마 쏘아라 천왕의 상승세 자체, 변화 자체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예, 6번마 쏘아라 천왕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 전개 분리 속에서도 끈끈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상대마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역시 데뷔전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보였던 전력입니다. 4번마 호크 아이즈란 전력이죠. 역시 호크잉의 자마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상대권의 흐름이 좀 빨랐던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라기보다도 경기 적응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느꼈던 마필로 역시 목요일날 발주 연습을 해주면서 좀 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권의 마필들의 힘에 대한 여유가 크지 않은 만큼 우선적인 변화 자체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외곽에 있는 12번마 라오나모스가 잠재력 기대치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전력이죠. 데뷔전 입상은 실패했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스피드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 이후에 마필 자체가 파인기 때문에 좀 주기가 많이 늘어졌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마필 자체의 스피드가 굉장히 발빠른 마필이라서 외선에서 무리 없이 선두권만 가담해준다면 잠재력 기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안쪽에 있는 2번마 로열 정상이란 마필이 좀 이벤 기대치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데뷔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속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에 좀 주기가 늘어진 모습 속에서 이마필 역시도 전개 자체를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풀어내지 못한 과정에서도 주행 자세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라 앞으로의 기대치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12번만 라오나모스란 마필, 파행 때문에 좀 주기가 늘어져서 좀 상대권에서 좀 밑으로 내려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12번만 라운 아모스란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보면 발군의 순발력을 발휘했던 말이고요. 데뷔전에는 선두권 공략에 실패하면서 입상이 좀 실패했던 말이고 지난 경주는 출발 자세가 좋지 못해서 좀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곽 게이트를 아예 신청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저는 라오나모스가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12번만 라오나모스 좀 선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딱 한 마필만 좀 여쭈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몬스터란 마필인데 초반 순발력은 다소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항상 후미권에서 늦은 추입으로 좀 걸음을 내주는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동일 위원. 네, 물론 이번 편성에서 특별히 어떤 마필도 안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 자체가 순발력을 기반으로 띄워주는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몬스터킨 자체가 기본 발주 자체나 끈끈한 가치차는 지니고 있습니다만 매번 결정력에 대한 모습도 크지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흐름 자체를 붙여나갈 수 있는 모습 속에서 앞선을 나섰던 마필들 마지막에 꺾어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킨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 훈련 시에 연결을 해봤을 때도 이번 경주에서 좀 더 강한 선전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더 기다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마필을 거론할 수 있는 경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동일 위원이 말씀한 6번마 수아라 천안이라는 마필과 저는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마필로 평가하는 12번 라운 아모스 이 두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다. 조심스럽게 평가하고요.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공개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안말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안말들 간의 대결은 제가 방송에서도 늘상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조심스럽게 말씀했는데 그래도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상경주를 백동일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스피드를 기반으로 띄워주는 마필들, 또한 힘으로 띄워주는 마필들 양강 구도 속에서 어떤 마필의 전개적 이점, 어떤 마필이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을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모든 경주 조건과 마필의 최근의 상승세, 잠재력에 대한 여건까지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근소한 우위를 점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4번, 6번, 8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초반부 전개는 안정감 있는 스피드의 마필 6번마 승리 엔젤이 다시 한번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좋은 8번마 대부배가 늦지 않은 전개로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내선에서의 최적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는 4번마 해피투데이, 외선에서 몰아주면서 종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12번마 딕시 스마일까지 6번, 8번, 4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자, 무엇보다 3코너 이후 가장 능력적인 전개적인 모습에서의 앞서 있는 마필 말씀드리고 싶은 전력은 역시 최근의 상승세가 여유감이 좋은 8번마 대보배란 전력이겠죠.
데뷔 초부터 그 이후에 입상을 하지 못했던 경기에서도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훈련에서 너무 좋다, 띄워줄 마필이다, 좋은 마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데뷔전을 이후에는 이제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 이후에는 선입으로의 따라가는 가능성만 예측을 했었고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덕현 기수의 안전교체 이후 최근의 역주가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직전 승급전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는 뭐 선취비 자유로운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여주는 전력입니다.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 상승세의 걸음, 충분히 이번 경주라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더 믿음이 강한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4번마 해피투데이의 막판 한 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마필이죠. 매번 늦은 타이밍에 무리한 외선에서의 전개로 좀 전개적인 손해가 있었다면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 내선에서 곱게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한 발을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앞선에 나갈 수 있는 8번과 6번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직전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역시 해피투데이 종발 한 발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12번마 딕시 스마일의 종발 한 발 자체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최근에 뛰었던 편성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빨랐던 흐름에서의 역주였어요. 타이밍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착순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외선에서의 전개가 편한 딕시 스마일로서는 이번 경주 타이밍은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6번마 승리 엔젤의 스피드 자체도 한 번쯤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4번의 경주 자체가 최근 내선에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역주를 했던 전력이고 초반부 스피드의 여유감이 굉장히 좋은 전력이죠.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독 선행도 나설 수 있고 먼저 편한 전개를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마체가 얇은 430kg대 마필이 부담 중량 극복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을 드렸던 4번과 12번이 늦은 타이밍으로 올라온다면 이 마필의 선행 이후 버티기 자체는 한 번쯤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8번마 대보배를 필두로 4번마 해피투데이, 12번마 딕시 스마일, 선행강공 펼칠 6번마 승리엔젤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6번마 승리엔젤을 복병권 전력으로 좀 내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6번마 승리엔젤이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주. 저는 반대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8번마 대보배가 선두권을 아예 장악하고 승리엔젤이 곧게 쫓아가는 레이스. 이렇게 돼야 좀 수월하게 레이스가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전에 승리 엔젤이 굉장히 좀 무리 없이 주행 자체를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우승을 했더라도 여력감 자체는 분명히 크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오히려 앞선을 먼저 나서야지 유리한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배가 이끄는 흐름에 승리인들이 따라간다. 55를 달고서 끝까지 버텨주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선행을 장악했을 시에는 무시 못할 위협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보배도 지금 직전보다 부담중이 앞말이에요. 2km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1200m를 1200m 아니 1300m를 이겨낸다.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마필의 잠재 능력을 판단했을 때는 전 대보배는 앞으로 좀 더 뛰어줄 마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직전의 경주가 뭐 그리핀과 엄지강호, 헬켓까지 좀 만만치 않은 경주였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경주에서 좀 무리한 2선 따라가는 전개를 버텨냈다는 점도 전체적인 흐름이 승리엔젤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도 대보배의 입상은 좀 더 기대감이 앞선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대보배는 어찌 보면 순발력에 강점이 있었던 말입니다. 선입으로 전개해서 지난 경주 선전했다지만 지난 경주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었고요. 승리엔젤이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경주를 보면 조아라가 외곽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강탈했던 경주입니다. 그만큼 조아라도 지금껏 선두권을 장악한 레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순발력 뛰어난 마필이 없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백동현이 지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을 모두 설명했는데 7번마 가속 돌풍이란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00m까지도 선임역으로 이겨냈던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가속 돌풍이란 마필이 흙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도전하고 있어서 최근 경주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 7번마 가속 돌풍 최근에 졸전을 펼치고 있어서 상대적 인기에 밀려 있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 인기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이번 경주에 6번만 나온나라란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6번만 나온나라란 마필이 그 선행력도 있고 선임력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흙을 맞았을 때 어떻게 뛸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흙을 맞으면서도 뛰는 모습 보고 앞으로 좀 더 많이 뛰어주겠다 이런 평가를 내렸단 말인데 저는 지난 경주에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태풍이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저 2차권에 오는 것을 보고 이 마필에 이제 타이밍은 왔다 이런 평가를 냈어요. 저는 6번만 나온나라는 마필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6번만 나온나라가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 4경주를 승부처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 마필이 출투했습니다. 단촐한 편성인데요. 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엇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 양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1번마 시크누노즈가 지난 경주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가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1번마 시크누노즈 중심으로 좀 인기를 좀 양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경주인데요. 백돌위원, 1번마 시크누노즈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공백 이후의 모습 자체 두 번의 경주가 좀 강했었고 직전 경주가 인게이트 이점이라서 분명히 기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행을 뛰었던 모습 보면 어떻게 저러고도 들어왔을까라는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선에서 발주 받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해서 굉장히 추진을 하면서 좀 손해도 많이 봤고요. 또 직선에서 외선을 좀 크게 돌면서 굉장히 손해가 컸는데 당시의 흐름이 굉장히 빨랐어요. 좀 역전하기가 힘든 모습에도 마필의 잠재력을 보여줬고 짧은 출전 주기지만 상대가 대폭 약해졌습니다. 시크릿로즈가 이제는 선취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 직전에 그 정도의 모습으로도 입상을 해줬더라면 이 정도의 편성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보다 조교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얘기한 거죠. 예, 예. 좀 일만의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 아니 그 어떤 면에서 그 뭐 선행형 마필, 과거에 이제 선행형 마필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시키노즈 그 컨디션, 활기면 이런 면은 좀 어땠습니까? 네, 역시 짧은 출전 주기이다 보니까 강도 자체를 크게 높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컨디션 위주의 훈련을 많이 펼쳐주는 모습인데 주행 자세는 어떻게 본다면 직전보다 더 여유가 있었고요. 걸음 자체는 상당히 경쾌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대는 충분히 극복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난 경주 상당히 좀 1번 게이트를 하지만 무리하게 탔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방송에 풀었던 경주, 로드스텔, 자유로운 하니 이런 마필들 간의 경주에서 전개 이점은 살렸다고 하지만 전개는 상당히 꼬이면서 뛰었던 말입니다. 근데 공백 이전에 보면 그 시크노즈는 선두권을 장악했던 말입니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1번마 시크노즈 저 역시도 선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상대말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백돌리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은 승급 이후의 두 번의 경주에서 강한 상대도 상대였고 전개를 풀어나가지 못했던 전력이 저는 6번마 오픈 챔피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순발력의 강점이 있고 늘어난 거리보단 최단거리 1000m에 좀 어울린다는 판단인데요. 이마필은 뭐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도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만 선의권에서의 최적 전개는 언제든지 한 발이 기대가 되는 전력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시크릿 로즈가 선행을 갈지 뭐 선입을 갈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픈 챔피언도 가진 게 순발력밖에 없는 마필이라 차분하게 이번 경주 좀 더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변화된 모습 자체는 좀 더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쇼트스톱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 가장 앞서죠. 뭐 단거리에서 늘어난 거리에서 뭐 선취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던 마필인데 늘어난 부진과 불리한 전개 계속해서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모습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대라면 어떤 전개라도 힘에 대한 요인은 한 번쯤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상승 물결이란 마필이 조금 기대는 악벽도 있고 좀 주행 중 원활하게 좀 띄워주지 못하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1월 달에 입상했을 당시에는 선의권에서의 모습 자체나 탄력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7이라는 부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줄어든 1000m에서의 역주라면 2번마 상승 물결의 기본 발걸음까지는 한 번쯤은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상승 물결이 57인데도 충분한 경쟁력 있다 이런 표현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던 말 같아요. 4번만 러브킨이란 마필이 선두권 장악 시는 좀 매선 마필이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모두 좀
어떻게 보면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힘들게 뛰었던 레이스 같습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일격을 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3번만 레이디 차터드란 마필이 후미권에서만 뛰는 마필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문중원 기수가 아예 결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이제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진력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만 레이디 차터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정리하면 백돌리언은 1번만 시크릿 로즈 중심으로 해서 6번만 오픈 챔피언, 7번만 쇼트 스톱, 여기에 2번만 상승 물결을 말씀해 줬는데 저는 1번만 시크릿 로즈 중심에서 4번만 러브킨 그리고 3번만 레이디 차터드 이 두 마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 8두가 추천했는데 여러 마필이 거론됐던 경주 같습니다. 그만큼 능력 어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5경주가 혼합 4등급 편성인데 국산 마필도 여러 두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진 것이 순발력뿐이 없는 말도 함께 어우러져 출조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 저는 뭐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고 싶은데 자, 5경주 백돌리언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상승세 전력 간의 접전 구도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들도 많고 힘에서의 여유, 기복을 보이는 전력들 자체도 한 발 자체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마필의 잠재력과 각각의 전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고민이 필요했던 경주였습니다. 모든 마필들의 능력과 잠재력, 전개 요건을 고려했을 땐 역시 4두의 근소한 우위를 점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1번, 2번, 5번, 6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기본기가 강한 전력이죠. 1번마 비어바람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공백이 있지만 변화가 좋은 모습의 2번마 대싱 에디도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빠르게 2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입권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 5번마 파인투데이가 차분하게 따라 나설 걸로 판단이 되고 안정감 있는 주폭의 6번마 마이더스 로드 밀리지 않는 전개로 타이밍을 잡아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1번, 2번, 5번, 6번, 4두가 큰 격차 없이 촘촘한 전개를 이뤄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잠재력에 대한 우수함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전력은 역시 6번마 마이더스 로드입니다. 데뷔 전 괴력의 입상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의 경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최근의 모습 자체는 순발력까지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죠. 이제는 어떤 흐름이라도 따라 나설 만큼 중속감의 변화도 좋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린 마필들이 선두권을 장악하더라도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경주. 박우른 기수의 기승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내선에 있는 1번마 비오바람의 역주에 기대감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전형적인 선행형의 마필이죠. 앞선을 나섰을 때 잘 뛰어주는 전력으로 발주 이후에 중속감이 상당히 강한 전력이에요. 이 직전의 경주에선 인게이트 2점에 선행을 나섰는데 늘어난 거리에 상대 압박을 견뎌내질 못했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최단거리 1000m입니다. 부중 자체의 부담도 적어졌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비오바람 우선적인 관심권 세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의 변화가 우수해지는 전력 2번마 대싱 에디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백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좋은 기대치가 좋은 마필이에요. 12월의 입상 이후 1월의 경주에서 1위권의 마필과 70마신의 능력 부진으로 인해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모습이어서인지 재검 때 모습은 기존의 모습과는 달리 워낙에 발빠른 주폭과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경주라면 역시 대싱 에디의 변화도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5번마 파인투데이의 끈끈함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힘과 스피드를 고루 갖춘 전력입니다. 폭발력 있는 걸음은 아쉽죠. 꾸준함이 상당히 좋은 전력으로 직전 1400거리의 역주가 가능할 만큼 이제는 기본기도 탕탕한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초반 순발력과 중속은 미뤄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의 꾸준함과 탄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파인투데이의 종발 한 발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가 좋은 전력 6번마
마이더스 로드를 필두로 1번마 비오바람, 2번마 대싱 에디, 5번마 파인투데이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이더스 로드. 아마 마이더스 로드는 백돌리언은 계속해서 좋게 설명을 하고 저는 계속해서 좀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주행 심사를 2번 만에 통과했던 말입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렇게 두 번 만에 통과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아마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마이더스 로드가 주행 심사를 2번 만에 통과했던 이유가 흙을 맞고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흙을 맞고 내선에서 타는데 종관에 올라오는 탄력은 좋았어요. 근데 흙을 맞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더스 로드가 데뷔 전에 좀 말도 안 되는 레이스를 끌고 들어왔다. 이게 이제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흙을 안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400m에서 의외로 또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좀 졸졸 펼쳤지만 순발력까지 좋아졌어요. 근데 백돌리언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더스 로드가 외곽에 있는 것이 이제 저는 좀 득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마피를 배제하자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비오바람이나 아르고 황금꽃이 끌어가는 레이스가 지금까지 마이더스 로드가 뛰었던 레이스보다 많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레이스로 흙을 맞았을 때 어떨까요, 과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승급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흙을 맞았을 때 반응 자체도 한 번쯤은 염려가 필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안쪽에 있는 비오바람 대싱에 대해 아르고 황금꽃까지 파인투데이까지 보내놓고 외선에서 따라가더라도 좀 약간의 무리한 전개를 펼치더라도 힘에 대한 여유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더스 로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마필이 부러질 때까지는 당분간 믿고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근데 경마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였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그 말이 정말 졸전을 펼칠 때 보면 과거에 이제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마이더스 로드처럼 아직까지 흙을 맞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선두권 외곽을 전개하다가 연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근데 느닷없이 내선을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경주는 금하필이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경마 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마사에서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마이더스 로드가 아직까지는 흙을 제대로 맞고 뛴 적은 없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마 댄싱 에디란 마필을 좀 더 저는 눈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마 댄싱 에디가 지난번에 실격을 당했던 말을 맞습니다. 마신차까지 백돌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때 좀 외사를 보였죠. 외사를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2월 달의 경주 보면 역시 이제 내선에서 곱게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 악벽이 있었던 말은 아니라고 평가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눈가면까지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곱 때 보면 페로비치 기수가 아예 흙도 맞춰보고 내선을 약간 삐지는 부분을 또 제어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곱게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마 댄싱에 대해 꼭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6경주는 쉽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경주인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몇 두 정도, 한 2두 정도 틈새를 도전해보는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6경주를 백돌위원이 승부경주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방송 추천 6경주로 지정을 했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9마리 출전 중에서 이제 믿음을 주는 마필도 있고요. 후차권에서 조금 난타전 구도가 벌어질 수 있는 조금 기복형의 마필들의 접전 구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중심에 대한 믿음과 후차권에서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마 자이언트 킬러란 전력이에요. 1월 달의 경주 완벽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줬고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우선은 내선에서 외곽 전개가 아닌 내측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전개를 펼쳤음에도 굉장히 좀 빠른 흐름을 극복해내면서 다시 한번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이고 상대권의 마필들의 능력 그리고 전개에서도 밀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선 자이언트 킬러의 입상 자체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경주입니다. 문제는 후차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훈련 시대부터 계속해서 지켜봤던 마필 중에서 함두,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 한두가 상태가 정말 별로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 한두는 과감하게 걷어내고요. 오히려 그 반대권의 모습 속에서 이 정도의 상태라면 노려볼 가치가 있는 마필이 한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의 후차, 강한 한 방을 말씀드리면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적중으로 연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9번마 자이언트 킬러는 믿어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상대마로 인기마도 뭐 지금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 마필의 불안 요소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 틈새를 도전한 마필을 어떤 마필에 관심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성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대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딱 보면 잠깐 이렇게 보거든요. 이 마필이 인기 많은데 왜 없지? 이런 걸 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 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백돌이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있는 말 어떤 말이 될까요? 네,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최근에 안정감 있는 주폭을 보여주는 마필, 상대적인 모습에서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마필이 저는 6번마 마하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백 이후의 모습에서 좋은 역주를 펼쳐주다가 늘어난 부중 때문에 꼴등을 하면서 재검을 치르고 나왔던 모습이었죠. 2월달의 경주 때 가벼운 모습 속에서 좀 안정감을 보여줬었고 직전의 경주에서도 이선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변화된 근성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힘에 대한 여유도 이제는 완벽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상대권의 마필들의 중속이 강하지가 않아요. 상대 마필들이 힘으로 띄워주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취입이 좋은 마하로로선 이 정도의 상태라면, 이 정도의 상대와 전개라면 우선적인 집중력 있는 모습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하루 1,200m 선전하고 1,400m에 도전하는데 6번마 마하루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상대마도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마. 네, 우선 마하루를 중심권에 놓고 풀어나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후차권에서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능력을 기대하기 좀 어려웠던 세력들이 싹 다 몰려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을지, 누가 더 보여줄 거름이 있을지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경주라면 좀 전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마필이 7번마 무적신화란 전력이에요. 직전 승급전에서는 내선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됐던 모습입니다. 내선에서 몰아주면서 가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활한 전개를 끌어내지 못했었죠. 이번에는 상위 등급인 우승 이지란 마필과 병합도 열심히 해주면서 스피드에 대한 보강도 잘 해놨고요. 오히려 나와 있는 외선 전개에서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힘에 대한 여유나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우승체구라는 마필이 직전에 종반에 폭발력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이 직전에 보였던 탄력 자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모습에 걸음이 충분히 있었고 무엇보다 안쪽 게이트가 이 마필한테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후미권에서 감고 올라오는 탄력이라도 충분히 경쟁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4번마 소리철한 마필 자체도 1,400거리라면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6번마 마하루가 지난 경주 천하통일과 들어왔는데 이 마필의 선취에 기대하고 역시 이제 상대마로 1,400m이기 때문에 추임력 있는 1번마 우승체고 그리고 4번마 소리처 선임력 있는 7번마 무적신화 이런 마필에 이제 관심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경주를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백돌위원이 6번마 마하루를 중심해서 7번 무적신화 그리고 1번마 우승체고 4번마 소리처까지 말씀해 줬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5번마 댄시켓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는 뭐 불안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두권 장악에 실패라는 거죠. 선두권을 장악할 수 없는 경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댄싱캣이란 마필은 선두권을 장악하는 레이스는 충분히 1,400까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5번마 댄싱캣의 선전을 기대한다. 상대마도 좀 여러 마필이 틀린데 6번마 마하로 상대로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2번마 리타 컨트리라는 마필이 과거 이제 선행형 마필인데 발주 악벽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지만 적정부중 리타 컨트리. 3번마 난다도리 같은 경우는 주행 중 보면 고개가 좀 높습니다. 선입권에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 생각이죠. 댄싱캣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에 관심 갖고 있고 백동희 의원은 6번마 마하루가 선입에서 응수하고 출력 있는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질까요? 어찌 보면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연령권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 업비싼 마필 간의 접전. 그중에서 이제 레이팅 체계다 보니까 부담 중량의 편차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백둘리 의원,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될까요? 좀 어려운 경주 어려운 경주로 좀 판단이 돼요. 우선은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전개 자체가 상충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엔 그 중에서도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흐름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전개적 이점을 판단해봤을 땐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장 여력감이 좋은 7번만 유빅토리의 선제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유빅토리라는 마필은 과거 뭐 선취입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마필이고 참았다 쓰는 선입권의 전력도 여유감이 돋보이는 전력이죠. 최근에 상대 자체, 흐름 자체도 강하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직전 경주 때는 초반에 약간 발주 때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다 보니까 전개가 쑥 밀려버렸고 그런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올려붙이는 탄력으로 착순권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뉴빅토리가 차분하게 전개를 할 때 나서는 앞선의 마필들이 싸워줄 수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밀리지 않는 전개만 펼쳐하더라도 전개적 이점, 탄력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뉴빅토리 이번 경주에선 관심권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표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월 21일 경주가 그 매니뮤직이 이끌었던 레이스예요. 뭐 이번 경주가 KT 스타, 4번마 티즈킹 이런 마필들이 끌어가는 레이스를 아니면 매니뮤직이 끌었던 레이스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7번마 유빅토리가 지난 그 2월달 경주도 좀 입상이 좀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백동희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7번마 유빅토리가 지난 경주 시가이스가 나오면서 이 마필을 추돌을 심하게 하죠. 뭐 경주를 풀어갈 수 없는 거의 뭐 고착성 득발까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7번마 유빅토리를 한 표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7번마 유빅토리가 있다 그러면 상대마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마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저는 이제 뉴빅토리를 중심권에 놓고 이제 공략을 했을 때는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을 챙겨가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력은 역시 2번마 스윕 트로피입니다. 직전 1,400m는 안쪽에서 모래를 다 맞고 뛰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의지 자체가 좀 적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1,200 거리까지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제 57이라는 늘어난 부정을 어떻게 극복해 주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병합 위주의 훈련 속의 성과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인 변화, 상승세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바깥쪽에 있는 4번 티즈킹이 전형적인 단점이 있죠. 이 마필도 뭐 선행을 나섰을 때와 나서지 못했을 때 차이는 상당히 좀 크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제 뭐 페로비치 기수와 이제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을 장악해 준다는 조건 하에는 티즈킹의 선전자까지도 좀 기대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1번마 KT 스타가 내측에서 스피드를 보이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는데 결국엔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마필 역시도 선두권 강공에 대한 여력감이 여전까지 살아있는 모습이라 이마필의 최적 전개에 이은 전개적 이점은 충분히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이제 여쭤봅시다. 2번마 스위트로피가 지난 경주 내선에서 흙을 맞았던 부분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1,400인데 어떻게 보면 최적 전개라고 아무것도 없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1,200이라 아니면 적정거리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57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먼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새벽 조기 컨디션이 어떤지 요거까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보여지는 조건 자체는 크게 여유감으로 봤을 때 믿음을 좀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안쪽에 있는 KT스타나 바깥쪽에 있는 마필 여러 대의 마필들 자체도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개적 이점, 동거리에 만난 모습 속에서 제가 스위프트 트로피를 우선적으로 윗선에 올려놓은 이유 자체도 상태였습니다. 병합 위주의 훈련으로 근성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요. 기존의 모습보다는 상태나 마필의 근성 자체도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선적인 관심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백두영 위원의 그 마필 선정에 보면 KT 스타가 선두권을 장악하면 이겨낼 수 있다, 아니면 TG킹이 선두권을 장악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뭐 두 가지 여쭤볼까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쏜살가치, 그리고 10번마 라운트로인데, 쏜살가치는 지난번에 흙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극복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그 아예 코들레 벗겨놓고 코들레 제어하고 이번에 망사가면을 이제 신청하고 나옵니다. 과연 어떤 경기를 펼지 모르겠지만 쏜살가치 그리고 10번마 라운트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쏜살가치는 모래 반응이 정말 심합니다. 모래를 맞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고, 내선에서의 전개에서 입상한 전력은 거의 없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외선으로 나와 있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싸워주는 경주가 이뤄진다면 저 역시도 쏜살가치는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모습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선에 있는 10번마 라운트로이는 공백을 갖고 나왔던 경주에서 좀 편한 전개를 몇 번이고 풀어냈었는데 계속해서 능력적인 모습에 변화가 없는 듯해요. 안쪽에 있는 KT스타, 스위프트 트로피, 또 지파이터, 티즈킹, 일렉스터까지 그 마필들을 빠르게 치고 나갔을 때 라운트로이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극복하고 입상을 하기에는 10번만 라운트로이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인가요? 그때 망사가면을 씌우고 따라가 보려고 했던 거고, 지난번에 1400인데 선두권 경합을 하고 결국은 몰락을 하고 말았죠. 근데 많이 버티는 모습. 그래서 저는 망사가면을 신청했다는 부분은 과연 따라갔을 때 얼마만큼 뛰었을 수 있을까? 앞에 뭐 티즈킹하고 KT스타가 심하게 싸워버린다면 오히려 라운스트로리한테도 또 좀 전개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경주 7경주는 백동이하고 저하고는 뉴빅토리는 이번 경주에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좀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마에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은 2번마 스위트 트로피, 4번마 티즈킹, 1번마 KT스타를 말씀했고, 저는 9번마 쏜살같이 이 마필에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벌써 마지막 코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마지막 코너를 준비한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마표 오시죠.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연령권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직전 경주, 최근 경주에 선전한 마필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마필도 능력이 앞서 있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는 경주고, 역시 틈새를 도전해볼 마필을 좀 찾아봐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백돌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권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전력은 역시 5번마 투어마이더스죠. 장거리를 통해서 최근 2번의 경주에 연속 입상을 성공했습니다. 이 마필이 능력마일까요? 능력마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성을 잘 만났고 전개를 잘 풀어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또한 이번의 경주를 보시더라도 또한 전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순발력이 강한 마필들도 크지 않고요. 최근에 정말 초반에 강한 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내선 최적 전개, 또 최적의 선입 전개를 펼쳐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만큼은 다시 한번 지켜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투어마이더스 선전을 기대한다.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오히려 상대마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능력을 보이지 못했던 전력들, 이번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야 하는 전력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고민이 좀 심했던 경주였는데, 그래도 띄워주는 모습 속에서는 앞으로 좀 더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마필이 저는 9번마 일렉트릭 크롬입니다. 1월달의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바탕으로, 종반의 막강한 탄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직전에 1700 늘어난 거리에 도전을 했었는데, 전개 자체를 좀 무리 없이 풀어내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만큼 동굴에 적응 맞춘 이번 경주 기대감을 가질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스트롱샤인이란 마필이 종반에 몰아가는 탄력은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매번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모처럼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와 해볼 만한 부중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변에 대한 가능성
가능성, 취입이 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부산에서 올라와서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이전에도 종말에 감아서 올라가는 탄력을 보여줬었던 팔마 코지파크가 오히려 외선에서의 전개라면 취입의 타이밍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어마이더스 상대마를 여러 백돌리언은 뭐 인기마도 있지만 비인기마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5번마 투어마이더스 중심에서 9번마 일렉크립토 그리고 6번마 스트롱샤인과 8번마 코지파크를 말씀해줬습니다. 자, 백돌리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번 경주가 1,700m인데 뚜렷한 강선 행마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이런 경주를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아니면 최적 전개를 한다면 그런 말한테도 기회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역시 어떤 말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번 말 롤링스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역시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이번 편성 자체가 후차권에서는 어떤 마필도 안 달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이 마필이 늘어난 거리에서 입상을 했을 때는 페로비치 기수가 무빙성 플레이를 펼치면서 입상했던 전력이 한 번 있었죠. 롤링스타가 과거 능력은 선두력이 좋았는데 최근 발주 능력이 원활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순발력 있던 마필은 역시 이제 2번마 롤링스타하고 4번마 지상비행입니다. 두 마필 지상비행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선방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정력이 좀 없죠. 근데 롤링스타도 결정력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롤링스타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경주는 김철우 기수가 늦발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종반 걸음에 변화를 모색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롤링스타가 삼바스 페스티벌이 끌었던 레이스에서 보면 최저 형성을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말인데 거길 쫓아가서 계속해서 경합성 레이스 펼치고 졸전을 펼쳤던 말이거든요. 이번 경주를 아니면 뭐 기습도 노려볼 수 있는 말은 이번 말 롤링스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롤링스타란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경주 같아요.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이변의 가능성이 존재하다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경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추리 게임이라고 합니다. 마필의 능력을 찾아가서 어떤 경주를 만났을 때 가장 최적화된 추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마는 정말 절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경주가 끝나고 나면 참 쉽습니다. 근데 경주가 뛰기 전까지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경마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마가 계속해서 어렵게 풀리고 힘들어지는 경마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겠고요. 유리 경마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